또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권성동 대표 대행은 사과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들어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런 주제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에 집권 여당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이 문자 공개가 그렇게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도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지방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는 자신만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윤핵관의 이철규 의원은 앙천대소할 일이다. 이준석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더니 이렇게 혹세무민하느냐라고 정면으로 치받았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 이 갈등, 이게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젊은 정치인들과 또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어떤 당내 중진 정치인들 사이에서 서로가 헤어지는 것 아니냐. 영화가 최근에 개봉이 돼서 많은 분들이 보셨다는 영화 제목이 떠오르네요. 헤어질 결심을 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먼저 영상 보고 나서 현재의 흐름과 오늘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합니다. 윤 대통령이 뭐 그런 것 세세하게 이렇게 기획하고 하진 않았을 것이고. 나 홀로 걸어가는 안개만이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이 지도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 자, 이준석 대표는 여전히 기자들과 직접 만나서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육성을 공개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간히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회의를 보면은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또 그때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부 비공개 회의 때 이야기를 하고 나서 회의가 끝나고 난 뒤 기자들에게 저는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권성동 대행 체제로는 안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 합니다. 이런 뜻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전직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서 뒤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고 제 몫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다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 여당 지도부가 져야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일단 사퇴한 사람은 배현진 최고위원 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배현진 최고가 오늘 아침에 이제 사퇴하겠다라고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7명의 지금 최고위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7명 가운데 배현진 최고하고 이제 생각을 같이 하는, 그래서 나도 배현진 최고와 함께 사퇴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뭐 지도부 전체가 기우뚱한다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배현진 최고의 오늘 발표가 저게 과연 혼자만의 생각이겠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는 거예요. 배현진 최고가 당선인 대변인 역할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른바 윤핵관 측 인사들하고 어떤 긴밀한 어떤 논의 구조 하에서 저런 말이 나왔다고 보는 게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 행동이 돌발적인 찻잔 속의 미풍으로 그칠 가능성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계속 굴러가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권성동 대행은 어쨌든 간에 어제 정조대왕암 진수시 가고 오는 길에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또 오찬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다. 이거는 팩트로 확인이 돼가는 분위기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권성동 대행에 대한 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이런 해석 기사가 오늘 아마 조간신문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말이죠. 권성동 대행은 지금의 대행 체제로 계속 가겠다. 원내대표도 겸하겠다. 그런데 김기현 전 원내대표나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오늘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재신임을 묻겠다. 재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고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원내대표실에서는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김기현 전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장제원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권성동 대행과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다른 윤핵관들 사이에서는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아예 독자 행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 총체적인 난국 상황 아니냐. 지금 여권 내부가 지도체제 문제를 둘러싸고서도 갈등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여의도의 혼란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나 현장 행보를 좀 뉴스에서 가려지게 만드는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정치적인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윤심을 안다는 분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분들조차도 서로 간의 의견 일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상황이 증명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직접 밝히셨던 것처럼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국정만 보겠다는 것, 그게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역으로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각자 다른 의견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무 개입설을 자꾸 끌어들이는 그 어떤 억측이나 추측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게 아니라고 증명하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고요. 제 의견을 밝히자면 지금 이렇게 갑자기 최고위 사퇴하는 것, 조기존대 주장하는 것, 의총 막 하자고 하는 것, 이 혼란을 수습하는 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코로나 회의 주제나 희생과 뭐 이 헌신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강요하지 않겠다는 건 거리두기 웬만하면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런 이런 메시지들이 배현진 의원의 최고위원 사태에 다 묻혀버려요. 뉴스를 보게 되면. 예. 이게 과연 이 정부를 뒷받침하고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 올바른 방향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다소간의 어떤 진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대행 체제를 원칙대로 유지하면서 혼란을 줄여나가는 것이 국민의힘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또 의총이 열리면 지금 분위기상 이 100명 정도의 의원들 의견이 하나로 일치가 안 될 겁니다. 뭐 절반 갈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새싸움, 개파 싸움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만에 하나 직무대행 체제 안 하게 되고 비대위나 조기전대로 의결하면 당원 당규라는 원칙을 어겨야 됩니다. 당원 당규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이미 기조국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당원 당규를 고칠지 말지 또는 이 전국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준석 대표 누가 찾아가서 사퇴를 권유할지 말지 뭐 사퇴 권유한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2차, 3차, 4차 국민의힘이 나누어서 싸우는 혼란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럴 바에는 이번에 이 텔레그램 노출이 상당한 진통을 가져왔습니다만 모두가 일단 똘똘 뭉쳐서 자기 의견 죽이고 이 혼란을 수습하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우선적인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요. 최근에 이 논란이 밖에서 지켜보기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어쨌든 간단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거고요.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윤춘호 의원, 네. 최고위원이 다 사퇴해야 이 지도부가 공백 상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절반만, 과반만 사퇴하더라도 공백 상태가 되는 건지 권성동 대행은 기조국에 물어봐야겠지만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한다고 비대위 가는 건 아니다. 그런 전례가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런 법적인 해석 문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보다도 권위 있는 그런 데서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이제 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겠죠. 근데 제 상식으로는
과반 정도가 지금의 지도 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퇴를 한다고 그러면 법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그 지도 체제의 권위라는 게 이미 훼손됐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서 저는 뭐 추가로 만약에 3명 이상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지금의 권한 대행 체제, 직무대행 체제죠. 직무대행 체제도 사실상 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늘 이야기를 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넘어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논리인 겁니다. 정치권의 사람들이 그런 법 하나하나에 매이기보다는 당원 당규가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면 관련 조항이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고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결단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장해찬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강하게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서로의 의견이 모두 다르니 일단은 봉합하고 이대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많은 문제가 계속해서 좀 노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정부와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지지율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뭔가 근본적인 처방을 들고 나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권지훈 전 비대위원, 다른 당의 내부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여당이 내부가 상당히 시끄러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기가 네. 어렵지만 사실 비대위 체제로 가든 안 가든 네. 지금 위기감이라고 느끼는 지지율 하락에는 크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변하는 느낌, 어떤 무늬가 달라진다는 느낌이 있어도 이 지지율 하락의 본질이 사실은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되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이 지지율 하락의 어떤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아주 본질적인 논의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당의 어떤 갈등이 수습되면 그래도 지지율 상승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으로만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일단 뭐 당원 당규적인 문제고요.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리할 문제긴 합니다만 권성동 대행은 오늘 기자들의 질문이 정말로 많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질문에는 대답을 거의 안 했습니다. 권성동 대행이 지금 상황이 대단히 곤혹스럽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도 느끼실 겁니다. 지금 입장 안 내시기로 하실 건가요? 월요일에 의총 열려서 그 의견 물어보는 건 계획대로 하시나요? 혹시 배현진 최고위원님 설득은 안 하셨나요? 근데 이게 또 해석도 엇갈리더라고요. 조수진 최고위원님은 전원이 총사퇴해야 기능이 상실된다라고 말하는데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묵묵히 걸어가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네요. 조수진 최고위원 이야기 그러면 들어봐야죠.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이견은 없었나요, 안에서는? 사퇴 의견은 지금 한 분만 밝히신 건가요? 당원 당규상의 비대위로 가려면 전원이 사퇴를 해야죠. 네. 위원님은 사퇴 의견을 밝히셨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비대위로 가려면 네. 전원이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다시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도 사퇴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지금 몇 번 얘기 드리죠? 네. 예, 예. 명확하게 답변은 안 한 거죠.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하실 겁니까? 저는 사퇴합니다. 사퇴하지 않습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전원이 사퇴해야 비상대책위원회로 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또 물어본 거고 조수진 최고위원도 기자 출신일 텐데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같은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당원 당규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해석의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전원 사퇴해야 기능 상실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대법원 판례라든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전원 사퇴해야 물론 당에 대한 최고위원에 대한 그런 판례는 없지만 어떤 조합에 대한 판례 같은 것을 보면
전원이 사퇴해야 기능 상실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런 이야기를 하는 최고위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원 사퇴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최고위원들이 아예 의견을 모으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 사퇴하는 더 최고위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김영태 최고위원 이런 경우에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경찰 수사라고 하는 변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혐의 없음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6개월 뒤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장해찬 이사장님 지금 여당 내부의 혼란이 말이죠.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 징계로 비롯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안 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징계가 됐고요.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당을 수습해 나가는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부에서 이 의견 차이가 노정이 되면서 혼란이 시작이 된 것이고 급기야 대통령과 권성동 대행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완전히 증폭이 된 것이고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서 정리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정치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긴 정당에서 지금 뭐 최고위 총사퇴니 비대위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 참 송구스럽고 죄송한 일이고요. 지금 뭐 징계 결과 같은 경우는 윤리위 이전에 누구도 예단을 못했을 겁니다만 그 이전에 각각의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 뭐 윤리위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과 결과가 나온 뒤에 또 다른 이 지도 체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이야기하는 것의 무게감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원 당규라는 게 물론 바꾸려면 얼마든지 중앙위 의견을 통해서 뭐 대의원 의견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 정치 역사를 봤을 때 명확한 명분 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당원 당규 바꿔서 좋았던 결과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가깝게 생각나는 게 민주당이 이제 서울시와 부산시에 보궐선거 후보 내면서 당원 당규 바꿨던 것인데 그로 인해 역풍을 맞았잖아요. 결국 기조국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 징계는 거리가 아니다 사고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고 그 유권 해석에 대해서 10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미 동의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고 물론 이게 작은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전국이 어려워졌다는 정무적 이유 때문에 본인들이 동의했던 당원 당규 해석을 다시 뒤집는다. 그리고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을 고친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100명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반대하거나 이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의견도 과반 가까이 있다면 이게 과연 정부를 돕는 길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1년 내내 싸우기만 하는 길인지에 대해서 숙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혼란을 수습하는데 자기 의견 좀 죽이고 힘을 모으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조수진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최고위 총사퇴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럴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개별 최고위원 한 명 사퇴하는 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만약 최고위 전원이 사퇴해야만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최고위 내부의 이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먼저이지 배현진 최고위원 혼자 사퇴했는데 그다음에 뭐 도미노처럼 누가 또 사퇴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짜고 쳤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증폭시키기보다는 차라리 이 지도체제를 그대로 신임하고 갈 거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전부 다 같이 손잡고 동의하에 내려오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개별 최고위원들의 어떤 이 단일화된 사퇴냐 신임이냐 이런 게 중요한 시점은 아니라는 점에서 전원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좀 추측이 됩니다. 네,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과 혼란 상황은 지난번에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에 수습되기보다는 더 증폭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시나리오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당을 수습하는 그 지도력, 내부 화합 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줘야 하는 것인데 권성동 대행이 과연 대행과 원내대표를 계속 겸임해서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놓고서 앞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올 것 같네요. 자, 국회 이야기 간단히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까 사진 간략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렸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 사흘 나왔었고 어제는 법사위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인사청문회 때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격은 가했는데 공격을 가한 만큼의 성과는 못 얻었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었다 이런 평가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정부 질문 때도 다시 한번 별을 넣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상당히 준비를 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을 몰아붙였는데 과연 민주당이 목표로 했었던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제 딸이요? 이모하고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아무개라고 나옵니다.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에 갔습니다.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딨어요?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지난 그럼 5년간 구멍가게처럼 내규가- 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전 그걸 모르죠. 중앙행정기관 맞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있는 걸 얘기를 하세요. 뭘 말하라고 그래 계속. 자꾸 그러니까 옛날 검사 시절 버릇이 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넘겨짚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 입장에서는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오고 간 공방, 인사청문회 때부터 어제 법사위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특히 그 철험회 의원들, 김남국 의원, 최강욱 의원이 뭐 구멍가게냐 이런 이야기하고 검사 때 버릇 못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시고요. 이제 민주당 이야기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 나왔으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죠. 네. 어제 예비경선에서 대표 후보는 3명,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그리고 최고위원은 8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지금 당대표 본선 진출한 3명의 의원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최고위원은 친명계, 비명계 뭐 이렇게 기자들이 분류를 하고 있네요. 정확하게 4명씩 최고위원 선거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고민정, 윤영찬, 맨 오른쪽 2명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정치인들이죠. 왼쪽에 장경태, 서영교,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의원이 예비경선 통과했다는 발표가 나올 때 박수가 나왔다면서요, 현장에서. 좀 예상이 안 됐던 모양이죠? 아, 그렇다기보다 서영교 의원님이 워낙 조직력이 좋으신 후보다 보니까 적극 응원하는 그런 박수였다고 저는 이해했고요. 당시 현장에서는. 어쨌든 당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자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민주당의 한 달 동안의 경선을 이끄실 분들이 되는데 당대표 후보자의 경우에는 벌써부터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3일부터 사실 8월 3일 아침 9시부터 온라인 투표가 가능해요. 네, 대구 경북에 이제 경선이 이제 시작되고 그때부터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8월 3일까지 단일화해야 된다. 그 전까지. 맞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하는 것이 사표 없이 어떤 도움이 되는 단일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되려 보면서는 그 이번에 이제 당대표 후보자 8분의 연설을 들으면서는 꼭 2분, 강훈식 의원과 박용진 의원뿐만 아니라 강병원 의원이라든지 이동학 후보라든지 박주민 의원, 김민석 의원님들도 사실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되게 강하게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선에 올라가신 2분만의 단일화 많이 핵심이 아니라 어쨌건 이재명 의원이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는 컷오프에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꽤나 세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어떻게 융합될 거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최고위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당대표 선거가 훨씬 더 관심사입니다. 근데 최고위원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조금 내주셔서 민주당의 다양한 어떤 의제와 그것을 풀려고 하는 실력 있는 최고위원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보여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한 달이 좀 재밌지 않았을까?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지만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시는 최고위원 후보자가 계시면 더 좋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대표 예비경선 통과한 3명의 후보들은 정치개혁 관련한 정견 발표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기자들은 이재명 의원 아마
어대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다른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던 이른바 사법 리스크, 수사기관의 수사 이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이재명 의원이 대답했을까요? 법화를 바꿔치기 한 분이 그분이라고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승진 참고인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상임사였다고 하는데 그거 좀 알고 계셨나요? 참고인 사망하신 데는 입장이 없으신 걸까요?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대선 당시에도 좀 입장을 좀 발표를 해주셨는데 미안합니다. 대선 때는 좀 입장을 좀 발표해 주셨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알고 계시던 사이는 아니셨나요? 들어왔습니다. 예. 네, 어쨌든 민주당을 담당하는 기자들이 이재명 의원에게 계속해서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이재명 의원은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도 또 다른 유형의 대답이겠죠.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의원은 민주당이 다음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도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전국 정당화 꼭 내 손으로 이뤄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민주당 지지층에게 했었는데요. 박용진, 강훈식 두 97세대 70년대 태어났고 90년대 대학을 다녔다. 그래서 86세대와 견줘서 97세대라고 부르는데 말이죠. 이 단일화 이야기를 두 후보가 모두 하고 있는데 온도 차이는 상당히 느껴집니다. 박용진 의원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강훈식 의원은 이번에 예비 경선 통과하면서 대표 경선 아예 끝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우리 강훈식 후보 바로 뒤에 있는데 파이팅! 저는 뭐 단일화에 대해서 시, 중, 일, 관 열려 있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오늘 밤이 넘어가기 전에 강훈식 의원님과 긴밀한 통화를 해보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스크럼 짜서 이번 전당대회 대이변회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원칙적으로 컷오프 이후에 그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저도 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님을 좀 강하게 견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박용진 의원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저를 생각하면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권지웅 전 비대위원. 강훈식 의원 이번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지 의사 밝히고 강훈식 의원이 예비 경선 통과한 게 그래서 박용진 의원은 어차피 대선 후보 경선에도 출마를 했었던 사람이고 강훈식 의원이 이번에 오히려 현재로서는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후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컷오프 안에 누가 들어갈지가 되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후보셨고 김민석 의원도 후보셨고 그리고 강병원 의원까지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그것을 강훈식 후보가 뚫고 지나가게 되었으니까 주목을 받는 상태가 맞고 단일화 관련해서 좀 온도차가 다른 것은 지금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 그 단일화 방식을 선택할 만한 게 몇 가지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론조사 면에서는 현재로서는 강훈식 후보가 박용진 후보에 비해서는 열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일화 시점과 관련해서 강훈식 후보의 입장이 약간 불분명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강훈식 의원은 어떤 정치인이죠? 강훈식 의원은 당의 전략 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 때도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고 이번에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일 때도 전략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재선 의원이긴 하시지만 전략 관련해서는 되게 탁월한 민주당의 인재이고요. 그리고 당직자도 맡으셨었기 때문에 당에 대한 장악력도 높은 편입니다. 예, 이재명 의원이 인천이 지역구고 경기도지사를 했고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서울이 지역구고
강훈식 의원은 충남 아산인이 네, 또 맞습니다. 지역구네요. 예,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의 단일화, 그런데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과연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을 꺾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의 경선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